1번을 뽑아주신 진주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상님이 진주님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 어떤 선물인지 알아볼 건데 1번 스페이스, 이게 칼 카드를 의미하거든요. 1번 칼 카드를 의미하는데 제가 늘 리딩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유일하게 1번 칼 카드가 가장 놓치기 쉬운 그런 행운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내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너무 많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기준과 다르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버려요.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내가 기준을 정해둔 이대로만 되어야 해. 이런 게 있어요. 딱 이대로만 돼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인을 떠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귀인은 이런 귀인이야. 그래서 딱 이런 귀인만 내가 받아들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난 딱 이 공부를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틀에 갇힌 그렇게만 하겠노라. 그러니까 단정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가 들어와도 자신이 생각한 거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걸러들었고 그냥 날려버려요. 그래서 종종 댓글에도 기회가 옆에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회를 그냥 줘버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성격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그런 기준에 맞는 것만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기회조차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 기회가 아니었어요 라고 단정 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기회로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리딩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1번 진주님들은 이 기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기회가 무엇이냐? 오늘 주제에 맞게끔 조상님들이 진주님들을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선물도 내가 거절하면 못 받는 것처럼. 내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선물이 될 것이다라는 걸 필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선물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별궁 공주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원래 진주님들이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근데 궁금한 것도 많고 호기심은 많지만 그 호기심이 많은 상태로만 두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여지는 거는 최근부터 갑자기 궁금한 게 많아지고 해보고 싶은 게 많아진다를 떠나서도 갑자기 그런 게 생기는 걸 수도 있겠죠. 여태 궁금한 거 딱히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이 얼마 안 지났죠?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6월부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궁금한 사람이 생겼어요. 등등.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어떤 면에서건 이 조상님들이 진주님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따뜻한 사람은 진주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정말 정성껏 다정하게 다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 너의 호기심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담을 넘고 있죠. 담을 넘을 용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궁금하면 알아보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말 그대로 그곳에 내가 가던가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던가 그게 어떤 것인지 좀 더 파고 들어보던가 하는 식으로 이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면 거기에 내가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궁금하네 이러고 끝.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 선물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선물은 보냈지만 내가 그 선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관심도 안 가지면
예를 들어서 택배를 시켜도 그때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문하고 나에게 왔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죠? 택배 상자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내가 뜯어는 봐야 돼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나에게 누군가가 보내준 건데 궁금하니까 뜯어봐야 되는데 뭐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내 거 아닌 거 아니야? 분명히 내 이름으로 내 앞으로 들어온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뭔가 이상한 거 들어있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관심도 안 갖는 뭐야 이거 이러면서 툭 치워버린다거나 내가 시키지 않았으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내 기준에 맞는 것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 선물을 거들떠보지 않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 1번 진주님들은 내 호기심이 생기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따라가 보라. 그러면 그곳에서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조생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이 사람과 함께 나의 궁금증, 나의 호기심을 다 해결하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적인 부분이든 내가 어떤 적성을 좀 찾아가기 위함이든 내 미래를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 내가 지금 궁금해 미치겠는 거 그거를 정말 완벽하게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다정한 사람, 그런 귀한 사람, 따뜻한 사람을 선물로 보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사실 6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이미 6월에 진주님들 주변에 들어온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요. 영상을 시청하는 기준이 6월이 한참 지난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지금 이 영상 올라가는 업로드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6월도 되기는 하겠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6일 또는 6주 이내에 이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선물 받으려면은 그 선물을 뜯어보려고 해야 해요. 뜯어보려고 한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면 가보던가 들어보던가 찾아보던가 그 궁금증을 따라가야 선물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선물을 받고 난다면, 잘 받고 난다면 무엇을 얻게 되고 달라질 모습과 상황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얻게 될 거 먼저 볼게요. 네, 3번 소드카드가 얻게 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뒷짐을 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걸 굉장히 좀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진주님들이 가진 그런 상처 혹은 트라우마 혹은 그런 두려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건 나의 트라우마, 상처,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혹은 과거의 인간관계로 인한 그런 아픔 무엇이 되었건 그 상처에서 내가 해방이 되고 벗어날 수 있게 되면서 극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두려움이 사라지고 트라우마에서 극복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던 분들도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또 두려움이 있는 것 같네요.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용기를 낸다면 조사님들이 정말 진주님들을 위해서 따뜻하고 보듬어 주면서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보내주셨다고 하니까요. 한번 믿어보시고 그 호기심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달라질 모습과 상황도 볼게요. 네. 자, 이제 혼자가 아니다. 더 이상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와 함께 나를 괴롭혔던 것, 그게 무엇이건 간에 무찌를 수 있다. 내 인생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다. 사람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이 소드는 생각, 그래서 기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억이든 무엇이든 떠나보낼 수 있다. 오로지 내 혼자서의 힘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더 용감해지고 용감해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전부터서 그런 말을 해보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분들도 왠지 1번 진주님들 중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는 나의 그런 진심, 속마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 생각 등을 어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더불어 내 말에 힘도 실리지만 내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원군들까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제 진주님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부디 정말 조금만 용기 내셔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에 좀 더 내가 알아가 보려는 노력, 용기만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주님들을 위해서 지금 꼭 참고해야 할 메시지와 행운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가장 먼저 참고해야 할 메시지 볼게요. 자, 동쪽을 최근 들어서 자주 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쪽을 정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쪽 방향을 이야기할 때마다 헷갈려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센스 있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만 참고하시라 하고 넘겼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쪽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부디 이 지금 예시를 드리는 것 전부 다 포함해서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쪽을 참고하시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부분까지 동일하게 해당하는 거 동쪽, 말 그대로 집 안에도 동쪽이 있죠. 집 안에도 동쪽이 있고 이 동쪽을 확인하는 거는 요즘 휴대폰에 다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니까요.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시건 찾아보시건 하셔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동쪽을 활용하라. 말 그대로 집 안에서 내가 중요한 업무를 하거나 혹은 단순히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혹은 독서를 하더라도 그 동쪽을 활용하라. 거기서 좀 활용하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동쪽 방향으로 잠을 자라. 이런 심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라고 한다면 내가 앉아있는 고작 이 공간에서도 당연히 동쪽이 있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중요한 서류를 둬라. 이런 개념으로도 응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동쪽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걸 말씀드리면 동쪽 나라, 동쪽 지역만 생각을 하셔서 동쪽에는 일본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쪽, 정말 심플하게 그냥 모든 일상적인 부분을 동쪽을 활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매장을 좀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동쪽에 데스크를 둔다라든지 금고를 둔다라든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너무 안 나가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동네의 동쪽 방향으로 커피숍을 가든 마트를 가든 동쪽을 좀 자주 가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마다 좀 유명 관광지들은 다 있죠. 그 중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좀 인기 있는 그런 베스트 공간 중에 장소 중에 동쪽에 있는 곳을 좀 자주 가보는 거 이것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르신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동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 중 동쪽 지역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동네도 돼요. 지역이 아니라 동네도 돼요. 옆 동네 중에 오른쪽 동네 그쪽에서 내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나보다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혹은 꼭 나이가 많지 않으라도 경험이 많은 분에게 조언을 구하라.
궁금한 걸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쪽, 지금 너무 중요하게 들어와서 제가 이 동쪽을 정말 열심히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더 일부러 길게 풀어드린 점 양해 바라고요. 자, 행운의 메시지. 네. 자, 시동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 이미 시동은 걸렸는데 내가 이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동은 걸렸어. 차에 시동은 걸렸는데 이 차에 탑승할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용기는 내야 된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그 용기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연 보이시죠? 훨훨 날아갈 수 있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갈 수 있다. 네, 하늘 높이 뜬 걸 의미하면은 이거를 성공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잘 된다, 성공한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해외로 가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갔다라고 한다면 해외로 갈 수 있게 된다. 여기서도 근데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해외에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건 만나서 가게 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진주님들은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할 것이고 함께 잘 될 것이고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함께 내가 원했던 것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디 진주님들 이 동족을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다양하게 나를 위해서 잘 찾아보셔서 진주님들을 위해서 들어오신 따뜻한 사람 꼭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교육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북새로는 구독과 좋아요, 땡스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을 뽑으신 진주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상님이 주신 선물 알아볼 건데 한동안 좀 안 나오더니 최근 들어 또 이렇게 조커 카드가 나오네요. 한동안은 안 나와서 그래도 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계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또 하필 검은색 조커 카드로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건 아직까지 나는 숨어 있다. 혹은 하다가 또 멈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좀 하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게 맞는데 아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아마 하자마자 내 실력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해서 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게 내 재능인가? 그래서 딱 해봤는데 월등하지 않아. 가수들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갈고 닦고 계속해서 목 관리를 해서 계속 그렇게 더 잘 되는 건데 나는 이제 막 딱 하면서 가수 수준으로 잘 되길 바라는 그림을 그려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좀 잘 그렸으니까 다시 그려볼까? 하고 그렸는데 뭐야 형편없네? 그림 안 맞네? 축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글을 쓰든 뭘 하든 조금 해보고 뭔가 월등한 진짜 실력이 여태까지 갈고 닦은 사람들의 수준으로 나오지를 않아서 아니구나 해버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들어보셔도 말이 안 되죠. 이게 제3자의 눈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너무 지나치게 처음부터 뭔가를 하자마자 잡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대단한 수준으로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잘 돼야 진짜 내 재능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진도님들이 자신의 재능인지 모르는 거예요. 피겨 선수도 축구 선수도 계속 피나는 노력, 연습을 합니다. 월등하게 진짜 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가 되어도 연습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유명해졌다라고 해서 축구를 안 하나요? 평생 쉬다가 1년에 한 번 딱 경기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딱 그런 수준으로 되길 바래요. 연습 없이 하자마자 잘 되고 그리고 잘 되니까 연습 안 해도 꾸준히 잘 되고 이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재능을 갈고 닦고 실력을 향상시킬 노력을 안 할 뿐이에요.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고 그래서 끈기가 부족한 것뿐입니다. 끈기가 없지 재능이 없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상님들이 이렇게 끈기가 부족한
우리 진주님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보내주셨고 이 선물을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네, 월광 카드는 사실 지금 시기상조다, 때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미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미 과거에 좀 미뤄뒀던 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고 미뤄뒀던 게 있다라고 한다면 36일 이내에는 꼭 해보시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6일 안에 이미 미룬 게 있고 이미 조금 내가 계속해서 망설이던 게 있다라고 한다면 36일 안에는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저는 뭐 미룬 게 없어요. 아직 미룬 게 없고 혹은 미룬 걸 떠나서도 취소된 거, 내가 자의적으로 미룬 것도 되지만 타의적으로 미룬 것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타의적으로든 자의적으로든 미룬 것, 놓친 것, 하지 못했던 것, 연기돼 버렸던 것,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36일 안에는 반드시 다시 추진해야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만, 미룬 것도 없고 연기된 것도 없고 놓친 것도 없어요 하신다라고 한다면 36일 동안에는 그냥 좀 잠잠히 있어 주시면 된다. 뭘 더 억지로 여기서 해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뭘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기준에서 딱 36일을 달력에 써두시고 36일 안에는 혹여나 내가 갑자기 뭔가를 해보고 싶고 갑자기 막 들끓는 게 있어도 시도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보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시 중에 자신에 해당하는 걸 필히 잘 참고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6일을 미뤄야 하는 입장이건 미뤘던 걸 36일 안에 해야 하는 입장이건 이 선물을 잘 받고 나서 얻게 될 건 무엇이고 달라질 모습과 상황은 어떨지도 볼게요. 네, 재밌게도 오늘 좀 다르게 막 섞어보고 싶어서 다르게 섞었더니 얻게 될 것이라고 속으로 외칠 때 이렇게 두 장이 알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보이는, 얻게 될 것에서 이미 보이는 게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여왕의 컵은 기본적으로 나의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마음을 잘 다루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숨기기도 하고 타인의 숨겨진 마음을 잘 들여다보기도 하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얻게 되는 것에서 그런 센스, 나에게 그런 센스가 주어진다, 얻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 마음을 센스 있게 잘 캐치하고 파악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타이밍에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혹은 이 타이밍에는 내가 이런 작품을 선보여야지 등등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바라는, 혹은 뭐 대중이 바라는, 혹은 손님이 바라는 등등, 혹은 뭐 수강생, 학생들이 바라는 등도 되겠죠. 어떤 면에서건 타인이 바라는 걸 절묘하게 캐치해서 내가 그 바라는 대로 해주고 그로 인해 나도 좋고 서로가 좋은 그런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 가지 더 능력도 얻게 될 것 같네요. 볼게요. 네, 더불어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유도 얻게 된다. 아마 그동안에는 눈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과 관련해서라고 한다면 실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힘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애초에 시도도 안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 그냥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지 뭐. 너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나도 나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야. 너랑 내가 실력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야. 너가 하는 기준이 다르고 내가 하는 기준이 다를 뿐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로움이 또 얻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정말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야 하는 직업이든 어떤 그런 부분에서건 좀 나만의 것을 따라갈 필요도 있거든요. 너무 내 것만 고집해서 안 되는 직업도 있지만
근데 나만의 그런 스타일을 좀 유지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일부러 정해두고 짧게 리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리딩을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줄여도 이전보단 줄여졌지만 이 이상은 더 안 줄여지더라고요. 그렇게 리딩을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진실된 리딩이 잘 안 나와요. 저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또 찍기 싫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뭐 2, 30분 리딩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완전히 줄여서 뭐 10분에서 20분 안에 끝나는 그런 리딩 길이로 지금 맞췄지만 그것보다 더 5분 이내에 끝나는 걸 바라는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인 건 거죠. 그걸 제가 받아들였어요. 아, 나는 이렇게 그냥 대충 빨리 얘기 끝내고 간결하게 리딩을 할 수 있는 성향 자체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받아들이면서 좀 더 진실된 리딩, 그리고 좀 더 편안한 리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님들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스타일이 있고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움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걸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능력도 얻게 되고 나의 자유로움도 얻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과 상황으로 달라질지? 네, 10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10번 펜타클은 유산 상속이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조상님들이 내게 이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선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룬 걸 다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선물일 수도 있지만 미뤄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미뤄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이든 미뤘던 걸 받을 수 있는 선물이든 중요한 건 진주님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조상님들로부터서 이어받은 그 힘이, 능력이,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 셋 중에 어떤 것이든 그걸 쓸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쓴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즐겁게 모두와 함께 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상님들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신 거야? 라고 좀 이제 의심하지 말고요. 주지 않았다고 의심하지 말고요.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유지하려는 노력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장구 치는 사람 있고 춤추는 사람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 따로 있고 뭔가 호응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다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딱 그 그림대로만 그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그려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음식도 정말 네 맛 내 맛도 안 나는 요상한 맛이 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꼭 예술성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건 나라는 사람의 매력 혹은 재능 혹은 능력을 집에서 잘 발휘하더라도 집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잘 돼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입장이건 아빠의 입장이건 자녀의 입장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이런 예술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나의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이웃들의 감정을 잘 캐치한 덕분에 내가 너무 연연하지 않고 살아갔더니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더라. 이런 심플한 리딩으로도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룬 게 있다라고 한다면 36일 이내에는 어떻게든 내가 푸시업을 해서 그걸 다시 좀 시도를 해보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고 미룬 게 없다라고 한다면 36일만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 36일 이후에 빠방 하고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부디 풍요로운 삶, 여유로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주님들이 지금 꼭 반드시 참고해야 할 참고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꼭 참고해야 할 참고 메시지. 네. 자, 매사는 사실 까마득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산도 정상을 꼭 찍어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타고나길 등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작은 산부터 열심히 오른 덕분에 정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된 걸까요? 사실 후자가 맞거든요. 타고나길 처음부터 눈 뜨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나는 등산 잘하는 사람이야. 나 등산 한 번에 쭈루룩 제일 높은 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그냥 오를 수 있어. 왜냐 나는 타고나길 등산을 잘하니까. 이렇게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호기심을 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뚫어보고 그런 덕분에 성공을 하고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진주님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은 나에겐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르지 못하는 산은 없지만 이 산을 오르려면 당연히 좀 체력이 받쳐줘야겠죠. 체력이 받쳐줘야 되고 용감함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라는 의지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못할 거라고 애초에 단정 지어버리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해볼까? 그래, 해보자. 일단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 일단 오늘은 이만큼만이라도 내가 달성해보자. 오늘은 딱 이만큼만이라도 내가 성공시켜보자. 그렇게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를 늘려가면 돼요. 처음부터 나는 정상 찍을래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어제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되겠노라. 이 생각으로 조금씩 차츰 그 목표치로 달려가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행운의 메시지.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이 말이 딱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주님들이 관심을 갖고 혹은 호기심을 갖고 혹은 노력을 하고 혹은 또 인내했던 거, 버텨왔던 거, 내가 어떻게든 이 분야에서 좀 어떠한 한 획이라도 그어보겠노라. 이런 부분으로라도 내가 인정받겠노라 했던 거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진주님들이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입장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내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노력에 대한 그 보상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그 마인드를 갖추시고 한 단계 최근 들어서 이 한 단계부터 올라가는 거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진주님들 이 목표는 높게 세우시되 올라가는 계단마다도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1층에서 뭘 할지, 1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2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 단계별로도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이 꼭대기에 있는 목표만 보고 가니까 까마득해 보이고 멀어 보이고 하다가 그냥 지금 벌써 6개월이나 했는데 3개월이나 했는데 이러면서 주저앉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목표를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네가 될 거예요. 정말로요. 할 수 있구나. 했구나. 내일은 그러면 내일 목표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게 멀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계별에 맞는 목표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진주님들 목표 설정하는 거 제가 책도 많이 소개해 드렸죠. 꼭 참고하셔서 제가 소개해 드린 책 말고도 그렇게 목표 설정하는 책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찾아보려고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남 주는 게 아니고 남 주는 그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잘 찾아보세요. 네, 진주님들 부디 이 노력에 대한 보상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타로교육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구독과 좋아요, 땡스로 부탁드립니다. 3번을 뽑으신 진주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상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알아보는데 먼저 세이지 컵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게 초심자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초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는 다시금 내가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완전히 새로운 이게 신학기, 연습생, 초년생 등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건, 다시 마음을 다지고 임하던, 혹은 완전히 새롭게 뭔가를 해보던 이 조상님이 주신 선물은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조상님이 어떤 선물을 보냈고 언제 받을 수 있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전문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직은 전문직이기는 하지만 좀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거나 생소한 직업이 아니라 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남성분들도 50년 전만 해도 이발사는 있었지만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면 없었고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생소한 직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과거에도 없었던 직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없었던 직업이고 지금 그나마 좀 보편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튜버라고 하면은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를 해줘서 알았다라고 하면서 구독자 1000명이면 700만 원 번다라는 이런 망언을 퍼뜨리는 유튜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1000명이 있어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돈 0원을 법니다. 조회수가 중요하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말 그대로 광고를 보지도 않고 영상을 봐주지도 않는데 돈이 될 리가 없겠죠. 구독자만 달성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망언을 퍼뜨리는 유튜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나 소나 유튜브 다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이제는 유튜버도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시선이 곱지 않은 직업일 수 있다. 아니면 생소한 직업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력으로 버틴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혹은 탑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조상님들은 진주님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게 해주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아까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좀 내가 생각했을 때도 진주님들이 생각했을 때도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고 전문직이기는 하지만 생소하진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버티지 못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력이 강해야 버틸 수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쉽지 않지만 전문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평생 이것을 통해서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도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두님들이 새롭게 접하게 될 것이지만 진두님들이 정신적으로 버텨야, 정신력을 좀 키워야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가 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 입고 온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미 어떠한 전문직을 하고는 있으나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계속 있었고 지금 이걸 내려놓아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만 더 버텨라. 그러면 네가 이 분야에서 월등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주님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정신력도 정신력이긴 하지만 진심, 오로지 진심이 필요하다. 진실과 진심이 통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이다. 네가 이 분야에서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임하고 있는지 알려주고자 한다면 그 마음만 담아라. 그러면 그것이 통하게 될 것이고 너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신력으로 버틴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 분야에서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입장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시기는 빠르면 17일 이내, 늦어도 17주 이내가 될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17일 이내에 새로운 걸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따라줄 거다. 그러니까 그때 새롭게 해보셔야 되는 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초심을 갖고 임해라. 다시금 네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잘 기억해보라. 그러면 17일 또는 17주 안에 네가 이 분야에서 월등한 존재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이건 곧 하게 되실 분이건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진주님들이 그 분야에서 정말 오로지 그냥 내 잘났네, 나 그냥 먹고 잘 살기 위함이네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만 가져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결국에 조상님들이 또 감동받아서 선물을 주실 거니까요. 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진주님들이 이 선물을 잘 받는다라고 한다면 얻게 될 건 무엇이고 달라질 모습과 상황은 어떨지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얻게 될 것. 세상에. 네. 10번 컵. 이제 모두가 인정해준다. 모두의 인정을 얻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얻게 될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가족들, 혹은 친구들이나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 배우자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구든, 뭔가 좀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진주님들을 인정해주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이렇게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얻고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컵은 또 물질적인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도 얻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분야에서 상을 좀 타야 되고 입상을 하는 걸 떠나서 내가 어디에 등재가 돼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등재가 된다거나 상을 타거나 이름이 알려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된다, 얻게 된다. 그래서 나도 이제 웃음을 되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주님들 이제 시작하게 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버텨야 되겠지만 네, 분명히 얻는 것은 진짜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보상될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 얻게 될 것은 그동안 내가 정말 정신력으로 버티길 잘했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보상이 될 거니까 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질 모습과 상황 볼게요. 네. 여왕의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여왕의 소드는 기본적으로 말의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에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말이 사람들에게 확 꽂히는 그런 걸 의미해요. 어떤 말을 하든 사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가가잖아요. 진짜 단순히 그냥 재밌는 유머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진짜 배꼽 잡고 웃게 되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본인 혼자 웃고 있고 나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혼자 말하면서 스스로 웃고 있으니까 웃기지도 않은. 그래서 정말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유머러스한 말을 하든 진중한 말을 하든 지식을 전달하는 거든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진주님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진주님들이 하는 말은 일리 있는 말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진주님들의 존재를 이제 좀 인정하게 되면서 진주님들에게 의견을 묻는 분들도 많아질 거예요. 조언을 구하는 분들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주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문직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여기도 보면은 비슷한 그림으로 보이죠. 그래서 아마 좀 남들과 다른 결이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직업만 해당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몇천 명이 한꺼번에 이 번호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내 말이 실린다라는 건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책이 있잖아요. 그죠? 주부로 활동하면서 작가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으로서 활약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붓도 있죠. 네, 노트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 그림에 보여지는 직업만 해당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해당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진주님들이 가진 그 진심과 그리고 진주님들이 진짜 바라는 목표 그것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임한다라고 한다면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명예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진주님들이 세워둔 그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걸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진주님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메시지 그리고 행운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참고해야 할 메시지. 체크해. 계속 파고들어라.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어라. 내가 여기에 진짜 그냥 뼈를 묻겠노라.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알아보라. 그리고 내가 써두었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써두었던 것도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진짜 방방곡곡 이 전국을 떠도는 체크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든 멀어도 찾아서 가서 듣고 보고 배우라. 혹은 또 알리라도 되겠죠. 알리든 듣고 보고 배우든 중요한 건 계속해서 내가 여기에 빠져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나왔어요. 참고 메시지는 지금 반드시 진주님들이 임해야 할 행동이라는 걸 참고해 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해 왔던 걸 다시 훑어보는 거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의 매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시간을 좀 빼두시라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이라도 내가 이거를 딱 집중해서 공부할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미 이 분야에 하고 있고 몸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더 목말라 해야 돼요. 더 나는 여기서 모르는 것까지 더 전문적으로 익혀야 돼. 좀 배우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내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더 연구하라는 거예요. 더 미친 듯이 전문적으로 이 세상 모든 책이 내 거예요 할 정도로 그렇게 욕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 전문적인 거 그거에 욕심을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지금 내 실력에 만족할 때가 아니야. 더더더 파고들어. 진심으로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떠올려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행운의 메시지. 네. 행운의 메시지에서 역관 카드가 나왔는데 사실 역관 카드는 부정적인 의미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굳이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거나 좀 구설수에 오르거나 혹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되거나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운으로 나왔다라는 건 그 일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한 상황이 놓일 뻔했지만 내가 좀 더 진실되게 임하고 좀 더 내가 이 분야에 더 열심히 파고든 덕분에 나에게 들어올 법한 안 좋은 그 운을 비껴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 덕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내가 그 일에 빠진 덕분에 그 분야에 내가 막 열심히 한 덕분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잘 지나갈 것이고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덕분에 또 나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좀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자, 요놈 잘하나 보자. 이놈 거짓말로 이렇게 잘하는 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싹 보러 왔는데 점검하러 왔는데 세상 너무 잘하네. 나는 사실 얘를 어떻게 한번 딱 넘어뜨리려고
몰래 이렇게 잠복 수사하듯이 몰래 왔는데 너무 진실되네. 그래서 오히려 반해서 선물을 띡 주고 가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또 조상님이 대신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딱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조상님의 모습을 대신해서 쓱 한번 보고 열심히 하고 있네 하면서 딱 죽어가는 느낌. 근데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요놈 하면서 혼내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안 혼나려면 최대한 열심히 진실되게 임하고 열심히 내가 집중해서 여기에 더 전문성을 지니려고 하시면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선물들을 좀 보따리째로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아사갈 뻔했는데 오히려 더 주고 가는 느낌. 좋습니다. 진주님들 스스로를 좀 믿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교육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복세로는 구독과 좋아요, 땡스로 부탁드립니다. 4번을 뽑으신 진주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상님이 주신 선물 알아보는 건데 지금 왕의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왕의 컵 카드는 이 모든 카드들 중에서 가장 좀 0번 더풀, 자유로운 영혼, 그 영혼과 좀 많이 닮은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내 마음이 들끓으면 일단 가고 보고 하고 보고 그런 인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뭔가 등불을 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등불이 되어줄 존재를 만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그러한 삶을 자처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어떠한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내 인생에 그런 빛을 이제 밝히면서 내 삶을 위한 일이 뭔가 그런 걸 좀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게 선물로 들어오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언제 보내주시는 건지. 자, 우선은 이미 연인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도 해당은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너무나 연애운에 많이 좀 쏠려서 들어온 카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끌렸던 번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좀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처음 그냥 뒷면만 보고 뽑아야 되는지 그 번호 카드를 뽑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둘 다 들어보셔도 되고 더 끌리는 걸 들어보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연애운과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이 번호가 아닌 두 번째로 좀 끌렸던 번호를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를 하고 있는 분, 결혼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더 돈독해진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해요.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운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연인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에 관심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더라도 내 마음에 이렇게 불씨를 만들어준 등불이 되어줄 존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진두님들에게 이 연애의 불씨를 키워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연애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연애하고 싶어진다라든지 결혼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연애만 했는데 결혼까지 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온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단 내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런 호감과 관련된 단순히 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나 그런 연애 세포를 막 생성시켜줄 그런 사람으로 선물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상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진주님들을 좀 꽁냥꽁냥 예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장거리 연애라는 키워드도 강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쩌면 장거리 연애이니까 오히려 더 돈독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대방이 그러한 성향이건 진주님들이 그런 성향이건 나만의 시간이 반드시 좀 필요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도 하고 애틋하게 만날 때마다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물로 보내주겠다. 난 네가 외롭지 않길 바래. 이런 마음으로 조상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15라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진주님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기준에서 빠르면 15일 이내, 늦어도 15주입니다. 15주라고 한다면 3개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아니라 그 기한이 되기 전에 3개월이라고 한다면 이달도 되고 다음 달도 되고 그 다음 달도 되겠죠. 그때가 아니라 그 안, 그리고 15일 이내라고 한다면 뭐 이번 주 내도 되고 다음 주 내도 되겠죠. 어쨌든 빠르면 15일 이내, 늦어도 15주 이내에는 반드시 진주님들이 사랑에 빠지게 될 만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 덕분에 진주님들이 삶이 좀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고 사는 낙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좋네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 연애운으로 강하게 들어와서 다른 번호를 보시는 게 맞으신 분들은 다른 번호 보시고요.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장거리 연애 하듯이 뭔가 좀 서로가 바빠서 자주 못 보게 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두 분을 위한 상황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응용은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선물을 받고 나서 진주님들이 또 어떤 걸 얻게 되고 달라질 모습과 상황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얻게 될 것. 네. 7번 펜타클. 일단 신분이 다른 모습으로 나왔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신분이 다르지만 그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나를 위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를 얻는 것 자체가 진주님들에게는 선물이자 복이자 천운인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그렇다고 실증 내지도 않아요. 불평, 불만 하지도 않아요.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웃고 있죠. 웃으면서 내가 너를 돕는 것 자체가 행복해 라는 마음으로 진주님들을 도와줄 이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7번 펜타클로 보이면 물론 당연히 물질적인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가 펜타클을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현실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 현실에 필요한 자원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달라질 모습과 상황은 어떨지. 네. 1번 펜타클. 기본적으로 내 삶이 불행한 삶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아,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1번 에이스는 새로움을 의미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새롭게 세상을 달리 보게 되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인다 등으로도 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개념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신이 100%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렸으니까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진주님들이 지금 반드시 참고해야 할 참고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반드시 참고해야 할 메시지. 아, 진짜 이 번호는 진짜 연인이 없는 분들이어야 해요. 이제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렇게나 다 다른 카드를 쓰는데도 다른 카드거든요. 무슨 일에? 진두님들은 정말 만약에 비혼주의들 아니면 사람들한테 너무 뒤어서 더 이상 연애를 하고 싶지 않고 사랑조차 하고 싶지 않고 사랑이 있나요? 사랑 따위 전 믿지 못하겠어요. 이러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아니래요. 정말 진주님들을 위해서 찾아온 인연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15일 또는 15주 이내에 분명히 더 돈독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더 돈독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나 어떤 상황으로든 분명히 두 분이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참고 메시지로 나왔으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내가 마음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진득하게 보라. 두 눈을 보고 진심을 보라.
그 사람의 행동, 뭐 말 이런 거 말고 그 사람 두 눈을 바라보고 진실을 보라.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좀 보여지고요. 이 다리가 저는 계속 좀 보이거든요. 다리. 광안대교도 될 거고, 아니면 한강에 그런 다리 있는 곳들 되겠죠. 아니면 온천천에도 다리 있잖아요. 다리들. 그런 이제 계곡과 물과 있는 그 관련해서 이런 모양 비슷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좀 참고하라. 그 사람을 좀 눈여겨보라. 그 사람을 더 깊이 보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지금 이미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눈을 보고 좀 진심을 볼 필요가 있지만 조만간 만나게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서로 만나야 하는 인연이니까 좀 더 진중하게 이 사람을 만나보라. 이렇게 등등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20이라는 숫자도 나왔는데 20은 이 타로 메이저 카드에서는 저지먼트를 의미해요. 저지먼트는 또 말 그대로 환생,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시금 재회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이 재회의 가능성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한에서만입니다. 저는 만나기 싫어요. 이게 소스라칠 정도로 싫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싫은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다시 만나는 사람. 우연히 다시 만나는 사람도 이렇게 딱 만나면 어머 반갑다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연락처를 좀 주고받고 잘 지내 이러면서 좀 소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심플하게 이 내용을 잘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이 하나의 예시를 들 수 없어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진주님들에게 일어날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연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응용을 잘 하시면 될 거고요. 분명한 건 진주님들에게 이렇게 인연으로 연인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진주님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정말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는 조상님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이제 하늘에서 편하게 잊지 못하고 자기 막 그냥 게임 즐기고 바둑 두고 이런다잖아요. 그러지도 못하고 진주님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행운의 메시지. 서쪽이 나왔습니다. 서쪽이 길하다라고 하네요. 네, 이 앞전에도 동쪽이 나왔는데 만약에 두 가지 카드를 막 보시는 분들 그래서 동쪽, 서쪽이라고 한다면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디든 자주 다니라.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앞에 동쪽 카드가 나오기도 해서 같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이 서쪽은 말 그대로 왼쪽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이 집 안에서 나의 왼쪽 서쪽 방면을 참고하시는 것도 됩니다.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을 서쪽에서 한다거나 서쪽 방면, 회사, 나의 공간, 내 앉아있는 이 자리로 하더라도 서쪽 방향에 중요한 뭐 서류를 둔다거나 아니면 매장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서쪽에 데스크를 둔다거나 이렇게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서쪽이나 방향만 얘기하면은 무조건 지역으로만 참고를 해서 좀 제가 계속 예시를 이제 안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참고할 수 있는 분들만 참고하라고 말았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돼서 다시금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쪽, 왼쪽 이걸 그냥 무조건 참고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 동네뿐만 아니라 모두 통틀어서 가는 것도 내가 자주 가는 것도 서쪽 방면을 가시고 왼쪽 방면을 가시고 왼쪽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집에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게 저희 집에서는 남쪽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남쪽 방향을 활용하듯이 제가 이렇게 여진 채널 리딩할 때는 꼭 이 남쪽을 활용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집 안에서도 방향을 응용하시면 거기서 길한 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서쪽 인연이다. 이렇게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서쪽으로 가면 만나게 된다. 등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든 이 서쪽을 그냥 미친 듯이 앞으로 15일 또는 15주 동안은 계속 서쪽을 머릿속에 그냥 상기를 시켜요. 휴대폰마다 다 기능이 있거든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면 전부 다 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써서 서쪽을 계속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갈 때마다 서쪽을 보고 가는 거야. 그냥 서쪽을 이용해서 서쪽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정말 좋은 인연을 네, 조상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네, 좀 귀엽게 오늘 리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디 진주님들 따뜻한 사랑 하셔서 과거의 상처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 교육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구독과 좋아요, 땡스로 부탁드립니다. 5번을 뽑으신 진주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상님이 보내신 선물 알아보는 카드에서 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왕의 완드는 좀 책임감이 강하고 반드시 이루고 마는 그런 의무를 의미하거든요. 반드시 될 때까지 하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인물이에요. 이 메시지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진주님들이 그런 마인드로 임했거나 혹은 그런 마인드로 임하게 되거나 혹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진주님들에게 행운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어떠한 기회를 주거나 등등 어떤 이유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조상님들이 진주님들에게 어떤 선물을 보냈고 언제 받게 되는지 볼게요. 네, 자 먼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진주님들이 좀 많은 질투를 받게 될 만큼 사람들이 진주님들이 가진 능력이든 진주님들의 살고 있는 그런 삶이든 진짜 질투가 나서 뺏고 싶을 정도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짝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짝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이미 진주님들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시가 될 거고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예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7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지금 딱 올라가는 시점이 7월이죠. 그래서 이 달로 보셔도 되고 7일 또는 7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시청하는 기준이 저 7월이 아닌데요 하시면 빠르면 7일 이내, 늦어도 7주 이내에 이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으로 보시면 그냥 7월 안에, 이 달 안에 이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질투할 만한 것을 내가 얻게 된다라거나 아니면 짝사랑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건 분명히 이게 선물로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선물을 받고 나서 어떤 걸 얻게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달라질 모습과 상황도 볼게요. 달라질 모습, 얻게 될 것에서 두 장이 보여서 한 장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뽑은 거. 네,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얻게 될 거에서 저지먼트 카드로 나왔다라는 건 사실 여기 이 카드 그림을 그린 이 작가가 이 내용을 어떻게 썼냐면 정말 이 아닌 사람, 잘못된 길로 막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혹은 좀 편협한 방법을 쓰고 혹은 이간질하고 등등 그렇게 좀 이기적인 사람,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응징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인과응보의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과응보, 누군가 진주님들을 정말 뒤에서 이간질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랬다라고 한다면 조상님이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끔 하고 그래서 당연히 응당하게 진주님들이 받아야 할 걸 받게 해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지먼트의 개념에만 맞춰서 본다라고 한다면 부활 카드, 기사회생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구사일생.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개념도 됩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인과응보가 좀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은 두 번째 해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기사회생의 의미도 되고요. 구사일생, 드디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될 수 있고요. 누군가가 진짜 진주님들을 헤아려 했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웠거나 등등 그렇게 진주님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응당한 그런 대가들을 치르게 된다. 내가 받아야 한 보상을 받고 그 사람은 대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제가 또
뽑혀서 같이 얻게 될 것.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잘 가려고 하고 있는데 못 가게 하고 있죠. 분명히 이 둘이 인연이야. 이 둘이 만나야 하는 인연인데, 자, 그러면 또 짝사랑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분명히 이 둘이 인연이고 함께 해야 되는데, 야, 너 가지 마. 여기 이 카드의 그림에서도 굳이 잘 가고 있는데 시키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막 시켜서 질투나서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질투심. 짝사랑 둘 다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을 질투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일과 관련해서도 해당할 것 같거든요. 그 질투라는 건 단순히 남녀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유독 그 상사들한테 이쁨 받으면 질투 나가지고 막 뒤에서 나쁜 짓 하고 막 일 만들어내고 이런 계략을 펼치고, 그리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건 그렇게 질투심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갖지 못하면 너희도 가지면 안 돼, 너도 가지면 안 돼, 이런 마인드로 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 두 장이 끌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장이 끌린 이유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게끔 두 사람을 갈라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 그래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얻어야 할 것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진주님들이 사람으로 얻게 되든 뭐 어떠한 일로 얻게 되든 보상이 어떤 것으로 들어오든 진주님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게 될 뿐이다. 그동안은 그렇게 질투에 빠져서 계략을 하던 사람들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전에는 이 사람 말을 잘 들었지만 이제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9번 완드 카드거든요. 9번 완드 카드는 버거움을 의미해요. 아, 이제 이 사람 얘기 들어주기 너무 버겁다. 이전에는 몇 번이고 들어줬는데 이젠 버겁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모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이 사람의 의견, 부탁을 들어주지 않게 되면서 네, 오히려 진주님들 편에 서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는 있겠죠. 상사든 우리 가족 중에 누구든 친구든 어떻게든 어떤 부분으로건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되는 거, 남들이 질투할 만큼 얻어야 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달라질 모습과 상황. 보자마자 또 되게 뭉클해요. 너무너무 뭉클한 게 뭐냐면 정말 진주님들을 아끼는 것 같아요. 아꼈던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삼신할머니인데 삼신할머니가 진주님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내려보냈거나, 아니면 진주님들의 부모님이셨던, 아니면 조부모님이셨던, 정말 아꼈던 내 자식, 내 손주, 어떤 게 됐던 너무나 귀한데 지금 그렇게 귀한 대접을 못 받고 살고 있지 않나, 진주님들이. 내 눈에는 예쁜 공주고 왕자고 한없이 귀한데 진주님들은 그런 대우를 못 받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동아줄을 내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목이 너무 메요. 지금 목이 아파요. 이것도 보면 네, 이게 이제 저승에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님들은 참 예전부터 이상하게 막 질투를 많이 받고 살았나 싶어요. 이상하게 진짜 진주님들이 대단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유 없이 질투하고 이유 없이 막 진주님들을 막 몰아세우고 빼앗으려 하고, 뭐만 가졌다 하면 그걸 빼앗고 싶어 하고 그랬던 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조상님이 그걸 보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조상님이 보내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인연도 보내주고
진주님들이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것도 누리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짝사랑 개념을 떠나서도 저는 진주님들이 이전에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자신의 잘못을 늦출 수밖에 없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주님들이 좀 마음 편히 조상님들을 믿고 좀 살아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동아줄 내려준다라고 이야기를 왜 자꾸 거꾸로 들은 거야? 동아줄을 내려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주님들이 살아오면서 희생했던 거,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스스로 희생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희생도 되겠죠. 그 희생 헛되지 않았으니 내가 그 희생에 걸맞는 동아줄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사람으로 내려주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을 거고 어떠한 명예로 내려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삼신할머니가 처음부터 이 진주님들을 전제할 때 주려고 했던 것들 그걸 이제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받을 수 있을 때가 됐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네요. 험난한 인생을 좀 많이 살았던 분들인 것 같고요. 드디어 그 험난하게 살았던 삶이 이제 좀 이렇게 빛을 볼 것 같아요. 연꽃은 지드 땅 속에서 예쁘게 자라나서 그 어떤 것도 오염시키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진주님들이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두 장이 이렇게 뽑힌 이유가 그만큼 진주님들을 위로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저도 진주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주님들이 지금 반드시 참고해야 할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메시지. 눈물 날 것 같아, 어떡해. 일단 33번은 엔젤 넘버를 의미하거든요. 엔젤 넘버.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천사가 진주님들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혼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진주님들은 진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진주님들이 갖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인연인데 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만나게 해줄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서 결혼이고 연애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결혼이고 연애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예, 무조건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서약, 약속, 거래, 계약, 결혼 이 5가지가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따내고 싶었던 계약을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진주님들 역시나 좀 이제 신뢰를 갖고 신령을 갖고 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믿어야 내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도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진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어떻건 간에 내가 이 계약을 따내고 싶거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내가 이곳에 가고 싶거나 하면은 그 진심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3번 엔젤 넘버는 드디어 내가 도전한 것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들어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풍요로운 삶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풍요, 네 것 맞아. 네 것이 맞으니까 네가 이걸 가지기 위한 진실된 어필을 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얻고 싶건 내가 이 회사에 다니고 싶건 그걸 간절하게 어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내봐. 어떠한 곳에 서류를 제출해봐. 단순히 공모전 같은 것도 되겠죠. 너의 진심은 반드시 통할 거야. 그런데 그 진심을 담아서 한번 제출해봐. 다가가봐. 말을 걸어봐. 진심을 봐. 진심을 전달해 등이 되겠죠. 네. 정말 진주님들이 외롭지 않은 삶을 살길 바라는 조상님들의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5번은 오랜만에 되게 막 울컥울컥 했는데 부디 진주님들 믿음이 중요해요. 믿으셔야 돼요. 회사와 내가
이 같이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이 사람도 이 회사에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돈 주니까 일해야지가 아니라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 또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이 회사도 나를 믿어야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어떤 작품을 쓰고 싶으면 그 작품을 앞으로 꾸준히 내가 정말 좋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고 진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떠나서도 어떤 부분이건 신뢰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있다. 신뢰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가갈 필요가 있다.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제출할 필요가 있다. 등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운의 메시지. 네. 진짜 근데 질투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님 카드로 나왔을 정도로 일단 그만큼 내가 이제 대우를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애기씨에서 마님으로 바뀌었어요. 대우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여기서도 보면 훔쳐보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진주님들은 좀 타고나길, 진짜 내가 막 부자로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들 눈에는 뭔가 많이 가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진주님들이. 근데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다 가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질투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진주님들이. 근데 그만큼 진주님들은 또 그런 이제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좀 질투도 받기는 하겠지만, 지금 또 순간 뒤에 이렇게 병풍이 둘 다 보여서 감출 건 감추라는 메시지가 좀 보이거든요. 좀 눈을 돌려봐, 시선을 돌려봐, 이렇게도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것만 집중을 하니까 좀 시선을 돌릴 만한 걸 좀 참고해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좀 감출 건 감춰라, 보여줄 사람에게만 보여줘라 등등 이렇게도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음과 양의 조화가 정말 잘 어우러져서 드디어 진짜 진주님들의 삶이 이제부터 진짜 꽃길 걷듯 하는 삶을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 조언을 정말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주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부디 꽃길 걷는 삶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 교육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국세로는 구독과 좋아요, 땡스로 부탁드릴게요.